국정원에 의해 댓글과 트위터 등으로 주도된 12.19 대통령 부정선거는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로 효과가 극대화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도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훈처나 여타 부처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표창원 교수는 즉각 내각을 해체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라. 그리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곳곳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학자인 한홍구 박사 모시고 12.19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홍구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부정선거, 12.19 부정선거 싸움이 이제 본격화될 양상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마당에 통상적으로 저게 먼 길을 떠날 때는 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지 않습니까? 아이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바쁘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저희가 이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석사 졸업하시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제 박사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염 때문에 저는 국사학계에서는 미제 박사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예, 더구나 수염 기르셔서 저는 어디 대만이나 뭐 그쪽 싱가포르 쪽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지금 성공회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평화박물관 상임이사시고 책도 뭐 무지무지하게 히트작을 많이 내셨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신데 여하튼 간에 그런 거 하면 또 월봉 한기학 선생님 독립운동가의 손자시고 많이 저희가 뒷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선생님 소개를 하고요. 먼저 오늘 뭐 짚어볼 사실들이 강력합니다. 사실 3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무시무시합니다. 먼저 12.19 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거 사실입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심각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하답니다. 3.15 때보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직무유기다. 왜죠? 이게 침묵만인지 더 적극적인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겠죠. 아니, 이 진상조사를 막고 있고 열심히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을 다 도끼 맞고 쫓겨나는데 이거는 침묵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은폐인데 이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침묵은 최소한 직무유기다. 이렇게 상정하고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검토할 사실은 부정선거의 흑역사. 이거 외세풍인데 뭐라고 바꾸면 다크 히스토리. 다크 히스토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이제 아직 끝맺지는 못했지만 저는 마지막 장을 쓰고 있다. 여하튼 현재까지는 진행형이다. 진행형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사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9는 3.15 부정선거보다 심각하다. 먼저 3.15 부정선거랑 비교를 해보려면 우선 3.15 부정선거는 지금 기준에서 얘기하면 무식한 부정선거입니다. 뭐 표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투표함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샌드위치표를 집어넣는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12.19 때는 뭐 기본적으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랬더니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요. 특히 새누리당 쪽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그런데 그런 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아니잖아. 투표함 바꿔치기 안 했으니까 부정선거가 아니다. 뭐 대기 투표도 안 했고 저 샌드위치표 그때처럼 망 집어넣고 통째로 집어넣는 거. 뭐 그런 거 없었으니까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천박하기 짝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관권이 동원이 됐고 그다음에 국정원이라는 무시무시하고 막강한 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고 거기다가 군도 개입을 했고 정부 부처들도 개입을 했고 이런 관권 선거가 동원이 됐는데 3.15 때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역사가 정말 그때부터 얼마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발전해 왔습니까? 그걸 지금 그렇게 둘을 갖다 놓고 3.15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이 그건 비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3.15 때 컴퓨터가 있었으면 이번처럼 똑같이 했겠죠. 훨씬 더 심하게 했겠죠. 근데
또 하나 그 차이는 뭐냐면요. 네. 우리 역사가 펼쳐놓은 게 3.15 부정선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선거에 책임을 지는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당했거든요. 사형당했죠. 사형당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정권이 무너졌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다시 하면 안 된다고 해왔고 그게 민주주의 역사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박정희는 이게 선거를 해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선거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정선거가 없었어요. 선거가 없으니까. 체육관에서 자기들끼리 네. 뭐 100%에 자기들끼리 가까운 하니까 선거를 그때는 했으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이제 선거를 하게 되고 그런데 민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노골적인 부정선거도 못하고 그리고 또 게다가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나니까 민주정부가 최소한도의 법도를 지키면서 부정선거를 안 했었죠. 네. 그렇게 됐고 정권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보수 정권이 치른 첫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관권 선거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실 뭐 당시처럼 투표한 바꿔치기가 없었다고 해서 네. 지금 뭐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뭐 임진왜란 때는 그냥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죠. 예, 예. 근데 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해서 인권이 현재 뭐 더 우수하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과거와. 근데 역사적인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12.19 부정선거가 훨씬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했다. 예. 사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 보면요. 예.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한 8% 정도가 예. 만약에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가 없었다면 문재인을 찍었을 거다. 8%나요. 네, 그럼 8%가 옮겨오면 52%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예, 예. 나올 수 있었다. 예. 라고 상당히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막판에 정부 그 경찰이 뭐 네. 밤 11시 몇 분에 그렇죠. 그 수사 발표하고 11시 넘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게 지금 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런 식의 조직적인 부정선거들 그리고 그 우리 사회의 요소에 박혀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빨가벗고 나서서 그렇게 온몸으로 막아준 부정선거가 자행이 됐고 네. 또 심각한 문제는 그 부정선거의 수혜자가 누구냐 하는 점이죠. 가령 3.15 부정선거 때는 그걸 결과를 뒤집었고요. 네. 뒤집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우리 역사에서 볼 때 이제 정말 그 역사가 바로잡히면서 나가는 반면에 네. 지금 12.19는 그 수혜자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는데 네. 그건 이렇게 잘못된 선거의 결과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가 납득할 수 있는가 그 의문이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말이죠. 역사에서 가정, if라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기폭이 광범위하게 됐어요. 예, 예. 뭐 물론 이제 당시 부산 MBC의 언론의 활약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야당 후보가 불복을 했죠. 예. 여하튼 그때는 아주 뭐 중학생까지 데모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오늘날의 국민적 민도가 더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이게 4.19가 터지기까지 네. 2.28에서부터 해서 2달을 끌어왔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3.15 부정선거는 그때 워낙 무식하게 그 부정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이 다 눈으로 받았고 투표를 바꿔치기 하고 뭐 이제 이런 너무 쉬웠죠. 이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인 반발이 뛰어나왔고 그리고 선거 당일날 경찰이 발포했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고 네. 여러 명이 죽었고 또 그 시신이 은폐를 해서 이렇게 사그러들다가 그 4월 11일 날 그 김주열이 떠오르면서 이것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지금 뭐 됐단 말이에요. 자막으로 또 방송을 나가고 있죠. 눈에 체류탄이 박힌 바로 이 사진이 이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MBC에서 보도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런 그 역사적인 과정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뭐 총을 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댓글 공작을 그때는 그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경찰이 이제 나서서 그렇게 은폐하고 조작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다행히 지금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그 큰 차이는 뭐냐면은요. 3.15 때 부정선거에 반대 데모를 했었던 분들 중에는 보수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어요? 그럼요. 그때 야당이 지금 민주당에 비하면 훨씬 보수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유신 시대에도 민주화운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제야 인사도 마치 진보 인사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장준하 선생님이나 함석헌 선생님이나 기훈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사실은 개인으로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인 생각을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 보수가 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폭발력을 있었고 파괴력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 중에서 그런 양심을 갖고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축소가 된 겁니다.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표창호 교수. 자, 네. 좋습니다. 일단 3.15와 저희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달라진 문명, 달라진 기술, 달라진 어떤 국민의 민도를 고려했을 때 3.15 당시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네. 조직화된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판정을 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그렇게 확인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최소한 직무유기다 말씀하셨는데 닉슨이랑 재미있는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로 물러났는데 네. 당시 닉슨 대통령의 잘못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100배 많다? 100배쯤 크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클 수밖에요. 저는, 네. 우선 그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은 네. 닉슨은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도청을 한 게 아니고 네. 이 친구들이 도청기를 설치했다가 그게 작동을 안 하니까 다시 들어가서 그걸 고치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 어느 사 제품이었대요? 왜 작동을 안 했을까요? 그러게 맞아요. 미제인데. 그러니까 미제인데. 네. 그래서 그게 그 선거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렇네. 도청 자체가 불발이었으니까. 그럼 닉슨은 덕을 본 게 하나도 없네. 닉슨은 그 선거에서 72년도 그 대통령 선거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도청 사건 자체를 놓고 본다면요. 그러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국민들 어느 누구도 이 도청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선거를 오염시켰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사건 그 자체를 닉슨이 잘 처리를 했었으면은 대통령 물러날 일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는 물러난 뭐냐면은 거예요? 네. 이 사건을 그의 공화당 선거 캠프에서 했는데 마치 무슨 뭐 중도둑들이 워터게이트 그 호텔에 물건 훔치러 들어갔다가 방을 잘못 들어간 것처럼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질 않나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여론에 밀리니까 특별검사를 임명했는데 이 특별검사 양반이 고지식하게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려고 하니까 특별검사를 자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은 네. 미국의 법무장관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예, 그렇죠. 한국은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다음에 섰는데 이게 저는 미국의 저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 미국 그 법무장관이 거부하고 사임을 했죠. 차관도 당시 잘라셨듯이 차관도 사임을 해서 차관보가 잘랐습니다. 거짓말에 최소한 안전장치 브레이크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닉슨 행정부가 점점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까고 우리는 덕본 거 없다라고 나갔었으면 이게 달라졌을 텐데. 그랬으면 야, 이걸 은폐하면서 뭐가 잘못이냐. 뭐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기 시작한 거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 그때는 워터게이트 사건 뭐 제가 자료를 다 들춰본 적은 없습니다만 공화당 사람들이 그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민주당한테 대선 불복하는 거냐? 이 얘기는 제가 뭐 과문인지 모르지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영어로 불복이 뭐죠? 글쎄요. 불복, 북불복? 뭐 복불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영어로 말했을지도 몰라요. 영어도 혹시. 아이 근데 뭐 영어도 그러니까 여하튼 뭐 그 학자로서 자료 조사를 하셨을 때 공화당이 최소한 그게 민주당을 쟁점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격한 적은 예, 없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제가 언뜻 듣기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수혜를 입었고 예. 본인은 이제 겸손하게 사양하고 있다고 예. 수혜 안 입었다고. 예. 겸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 경솔하게. 격앙했다고 그랬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하튼 부인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짓말을 지금 장복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때 닉슨이 없었던 수혜받음에다가 닉슨 당시에는 중간에 브레이크라도 들었는데 브레이크 없는 거짓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0배 정도 아니,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더 잘못하고 있다. 당사자로서 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돼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같이 공모한 것도 아니고 뭐 이거 그러면은 규모가 밝혀져야 덕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이 이제, 드러나야. 그런데 이제 뭐
처음에 억지로 해갖고 댓글 몇 건으로 아예 그나마 그것도 안 나올 뻔한 거를 그래도 권은희라는 그 분이 계셔서 그만큼 그 그거라도 나왔던 거고 그거 엎으려고 했다가 그 제대로 이제 없지 못하고 그거는 진행이 됐는데 그 와중에 또 다시 이제 윤석열 검사라는 분이 나서서 또 그걸 이제 진실을 밝혔는데 그래도 저는 그런 분들이 참 고마운 게 그냥 최동욱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검사나 대한민국에서 검사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 20년 이상 하셨다고요? 네,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진보겠습니까? 아주 보수죠. 완전 보수. 아주 보수죠. 아주 보수인데 꼴통이라고 그런데도 봐야지. 꼴통 보수. 저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조금 이건 아니잖아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그게 그래도 민주화 10년 동안에 그래도 그분들이 좀 숨쉬고 살면서 민주 세력이 양심을 한편으로 그 이제 보수에서도 양심적인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분들이 나오니까 반작용으로 그걸 찍어내는 더 파렴치한 자들이 또 나온 것 같아요. 야.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면 뭐 진실의 마지막 문 앞에 저희가 서서 노크를 하고 있다. 이제 그 부정선거를 저는 부정선거가 왜 자꾸 되풀이 되느냐. 잠깐만, 그 세 번째 질문인데요. 자, 간단히 정리하면 대통령의 침묵은 직무유기다. 닉슨보다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직무유기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범죄다. 범죄고 저는 참 불행한 얘기지만 취임 그러니까 퇴임 당일로 다음날 소환돼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공소제기도 불가능하고 뭐 그게 정지돼 있지만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은 이 부분은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새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새 정권에서 반드시 이걸 이렇게 넘기고 가면은 그 2017년 선거에서 당연히 이게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니 뭐니 그런 문제가 초관심 이슈가 될 것이고 그럼요. 그런 분위기에서 당연히 전 정권 하에서 벌어졌었던 이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에서 적어도 이런 사법조사에 대한 방해 부분 제가 법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라고 얘기해서 선언했었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즉각적인 범죄 수사가 들어가야 할 그런 단계로 지금 돌입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검찰을 불려다니는 그런 험한 모습을 자연인이 된 다음에 원치 않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현직에 계신 동안에 이 부분에서 그러다가 수혜를 조금은 봤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가 이렇게 공정하게 치러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 수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 못하게 그 개편을 했고 그리고 봐라 2017년 그 대통령 선거 내 임기 마지막 해에 치는 이 선거에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사. 네. 그렇게 나간다면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승만 박사가 그때 하야하고 갔을 때 다 박수치면서 뭐 여생 편안하시라 그렇게 한 국민이 것처럼 원한다면 네. 자의반 타의반 그때 이승만은 그래도 총안 쏘고 물러났는데 저는 지금 이제 자꾸 오버랩되는 거는 3.15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요. 12.6이에요 12.6. 이런 엄청난 불행을 겪으신 분이 그걸 몸소 겪으신 분이라면 적어도 그건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에 혹시라도 위협을 가는 사람을 그 사람을 찍어내야 하는데 이건 뭐 지금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잘은 모르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 한홍구 박사께서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인 거는 잘 알고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반민교사를 삼으셔서 임기 내에 좀 의미 있는 진실 회복에 앞장서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가져보네요. 자, 마지막으로 왜 이런 부정선거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지, 왜 이런 유혹을 느끼나요, 정권은? 이 정권이 네. 지금 이제 이 체제에 있는 분들이 선거를 실제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갖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가장 권력이 세다는 대통령 그 다음가는 이제 오늘 보니까 무슨 기춘대원군이다. 김기춘. 영어까지 수석이. 나왔는데 그분이 사실은 비서실장, 네.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없애는 헌법을 만드는 실무를 했었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해서 정말 그 최악의 관권 선거의 장본인이고, 그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선거에 불복해서 선거로 그 당선된 대통령을 끌어내기는 탄핵에 앞장섰던 분이고, 그리고 진짜 그때 그 탄핵의 사유라는 게 모든 흑역사의 가장 장면마다 기춘 킴 그분이 계셨네. 폴리스트 포리스트 검프야, 그 완전히. 영화에 보면은 다 네. 모든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빠지는 데 없이 다 나온 양반이 지금 잡고서 이걸 깔아뭉개고 부정선거 한 거를 잡는다. 이건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그 정말 보수 세력한테 안타깝게 호소하고 싶은 게 이건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령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거는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라서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나도 자연인으로서 내가 소속된 열린우리당이 한마디 하고 한마디. 선전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거 갖고 목을 쳤잖아. 탄핵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기준을 적용할 거라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국정원 이거 감옥 가야 할 사람이 나는 3,000명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면 3,000명이 뭡니까? 진짜 그 대통령이 탄핵됐던 상황을 비교한다면. 그 상황을 비교한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는 그 룰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그렇죠. 그게 법치해야죠. 법치를 갖다가 까불지 말고 내 말 들어. 이게 법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는 거는 그야말로 그 국정원 개혁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저는 이렇게 이 상황으로 간다면요. 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의 가장 큰 공약은 국정원 해체가 될 겁니다. 이 국정원은 제가 국정원 밥을 3년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국정원 과거사위를 해서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밥을 3년을 네. 먹었고 지금 네네. 국정원이 이렇게 된 게 그때 과거사를 제대로 잘 정리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참 죄스럽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가면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그 공약으로 국정원 해체가 나올 것이고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우리 문민 통제, 적어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지금 우리에게 시금석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시금석이고, 그걸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군 출신, 검찰 출신, 정보기관 출신들이 흑역사를 이어가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당신들 아냐? 국정원 아냐? 검찰 아냐? 군대 아냐? 국민이 주인이야. 이것을 세우는 거고, 그런 특수한 권력을 가진 기관을 국민들의 통제 밑에 집어넣는 문민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아마 우리가 선거를 하는 기본 이유이고, 그 자들은 왜 부정선거를 계속하냐면 지들이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지들이 주인이고 싶은데 이게 국민들의 2인 1표제에서 국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되면은 민주주의가 될 것이고, 민주주의가 되면은 국정원에서 그동안에 잘 먹고 뭐 잘 입고 이 사회를 자기들이 운영한다고 했던 자들이 떨려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느냐, 아니면 정말 국민들이 우리 헌법에 배워서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 사회를 진짜 만드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촛불이 계속되고 있는 거 가벼이 보지 않습니다. 네. 지구상에 없었어요. 이런 사례는 없었고, 그 다음에 촛불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타올랐던 적은 없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주말에 행사 같은, 집회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사람이 줄어들어서 10,000명밖에 안 모였다. 얘기하는데, 유신시대에요. 네. 1000명이 아니라 500명 모인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네. 저희는 이게 나가서 보면은. 지난주보다 줄어들 수도 있죠. 좀 마음이 아프고 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또 어떤 자신감을 또 회복하게 만들어주네요. 자,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청률 관계로 해서, 한홍구 박사님 보통 그냥 3시간 정도 그냥 숨도 안 쉬고 연설하시는 분인데, 인터넷은 한 20분 넘어가면 또 그렇죠. 지루해 하시니까 과감하게 여기서 끊고 정리를 일단 중간 정리 해보겠습니다. 10.19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무명화된 상태로 심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범죄다. 부정선거 흑역사는 계속되는데 막기 위해서는 법치, 국민 감시를 통한 법치가 필요하다. 자, 제가 감히 이 대학자십니다. 역사학계의 베스트셀러 작가시고 수요문 있으시지만 미제 역사 박사시고 자 이렇게 귀한 분 모시고 제가 감히 말씀을 잘랐는데 임팩트 있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가 이제 다시 12.19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 분노가 어떤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12.19 부정선거를 지켜보고 싸우는 시민들에게 역사적인 어떤 그 확신을 좀 심어줄 수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3.15 부정선거 때는요. 네. 그 왜 그것이 4.19로 이제 갈 수 있었던 게 그 국민들이 정말로 한이 맺혔어요. 56년도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했다가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돌아가셨죠. 네. 그리고 조봉암 후보가 나와서 선전을 했는데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죠. 아, 예. 그리고 그 주장 이번에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조봉암 후보를 하고 선거에서 맞붙으려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조봉암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 나온 후보가 조병욱 후보인데 60년 그 3.15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에 등록을 해놓고 미국에서 수술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연속으로 3명이 야권에서 돌아가신 그런 그 한이 맺혀 있었던 겁니다. 절망적이었겠네요. 네. 그게 이제 4.19로 그 표출이 됐었던 거고요. 우리 역사에서 지금 이제 민주주의를 정말로 그로부터 4.19 때 죽고 광주에서 죽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죽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더구나 이게 이한열 열사 기념관 아닙니까? 이 건물이.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정권 10년 동안에 부정선거 시비 없었고 관권선거 동원을 안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정권 바뀌어서 5년 동안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간단한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이 문제를 잘 처리하느냐 못하느냐는 2017년 선거를 어떻게 치느냐의 문제입니다. 2017년 선거에서 또 이렇게 국정원에다가 사이버사령부 뭐 이런 것들을 처벌을 못하면 다음번에는 국정원만 하겠습니까? 훨씬 더 광범위한 개도 하고 소도 하겠죠. 예, 그 자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정권 교체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거리에서 다시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대통령이 밀실에서 총 맞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거에 의한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그리고 보수 진영도 정상적인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탈환해가고 정상적인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진보 진영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또 정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런 것들이 되려면은 선거가 살아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선거가 더 넓혀지면 안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댓글이 몇 개였느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가 아니고 국정원이 그날 무슨 짓을 했느냐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하튼 12.19 부정선거 규탄 그리고 국민적 분노의 역사적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자리해 주신 한 박사님 사실 가진 모략과 또 이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계속 강연 이어나가고 계신데요. 바쁜 일정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